자, 그러면 우리 알서왕님 네. 관련이 좀 있나요? 첫 번째는? 저는 굳이 관련을 짓자면은 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청소년 호주에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입시를 앞둔 분들한테 조금 관심 있을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네. 6월 19일 네. 그 호주 교육부 장관인 댄 테하는 그 호주 내 대학의 정원을 2023년까지 3만 9천여 명 더 늘리는 정책을 포함한 호주 대학 정책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발표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제 대학 입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그 학생 수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그 배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뭔데 왜 대학 네. 무슨 관련이 수요가 있나요? 느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기사에서는 그 해외 여행 등이 이제 제재가 생기면서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12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학 시험을 본 다음에 곧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1, 2년 쉬면서 이렇게 해외 여행을 하면서 좀 경험 네.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이제 대학을 바로 진학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무시할 정도 숫자가 아니고 약 2만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아, 매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갭이어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갭이어라는 예, 거죠. 예. 그게. 네, 그 사람들과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 unemployment rate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실업자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패턴이 실업자들이 직업을 잃었을 경우에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모자란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다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교육을 받는 패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21년에 갑자기 이제 대학생 숫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를 확장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수정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2023년까지 3만 9천여 명을 늘린다면은 이제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숫자는 27만 6,500명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3만 4천여 명이면은 그 14% 정도를 늘리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책 수정안에는 이제 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 외에도 대학 학비 수정도 포함됐는데 이제 ABC에서는 이 방법을 당근과 책짓질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왜 당근과 책짓질 정책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학비 수정을 본다면은 어느 학과는 그 학비가 올랐고 어느 학과는 학비가 내려가는데 이제 졸업 후에 바로 직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직업군 또는 수요가 높은 직업군에 대한 학비는 20%에서 62%의 학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반해 이제 그 인문학 전공자들, 예를 들어 뭐 필로소피, 법학, 회계학, 뭐 철학 그런 부분은 적게는 25%, 많게는 뭐 113%의 더블 2배 이상이죠. 이 학비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철학과 같은 과를 전공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6,804불의 그 학비를 부담했다면은 앞으로는 14,500불의 학비를 내야 되는 그런 2배 이상이 올랐네요. 2배 이상이 오르는 거죠. 예, 113% 올랐으니까. 특히 법학과가 많이 올랐어요. 네. 거기도 14,000불 나온 걸로. 예, 법학비는 원래 조금 높았어요. 워낙. 이제 뭐 이제 휴머니티스 같은 경우는 6,800불에서 지금 14,500불로 오른 거니까. 근데 로우나 이제 이코노미스 같은 경우는 뭐 한 11,400불에서 뭐 28% 오른 거니까 그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법학이나 회계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직업 숫자에 비해서 학생 숫자가 월등히 많은 거 알거든요. 뭐 공부 잘해서 법학 갔는데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직업을 못 구하는 변호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수정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학 정책 수정안은 학 정원을 늘린다면은 이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한 그 재정이 추가로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육부 장관이 말씀하시기에는 새로운 재정 투입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어난 정원을 이제 학비를 더 맞는 부분에서 가져와 가지고 늘리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오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원이 늘어난 쪽이 학비가 좀 감소되고 그쪽 분야를 많이 뽑고 그다음에 그렇죠. 정원이 뭐 준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곳은 그냥 학비를 늘리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네. 그것에 대한 비판이 또 있어요. 비판이 상당히 높은데 중국 유학생들이 안 오는 갭을 이렇게 네. 채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도 예. 있고요. 이제 호주 대학생 협회는 이제 이 노동자를 배출하는 대학은 이 노동자를 배출하는 공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그 직업으로만 향하는 그런 배출구로 보면 안 된다라면서 이제 그 비판했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그 퀘션 마크를 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학비를 저 당시 때는 헥스라고 했는데 지금 헬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우선 학비를 내주고 네.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인컴이 생기면은 그걸 나라에게 갚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이제 그 10학년 학생들이 얼마나 그 재정관념이 있어가지고 학비가 비싸니 난 이 과목 이걸 공부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런 그 파이낸스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학비를 올려가지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재정적인 부담만 모른 상태에서 주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미국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사실인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학비가 엄청 비싼 걸로 알고 네.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학생들에게 우선 론을 줘가지고 그 론을 평생 갚아나가는 뭐 10만 불, 20만 불 되는 그 론을 평생 갚아가지고 유튜브 보면 나와요. 유튜브 보면은 그래요. 나는 이렇게 이제 성공해가지고 네. 그 나라에서 빌렸던 그 교육비를 드디어 갚았다 하면서 그런 자기가 어떻게 갚았는지 얼마나 배고프게 저녁도 굶어가면서 그걸 갚아나가는지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정말 모르고도 그 친구들이 돈을 빌려 쓰는 거거든요.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건 생각 안 하고 빌려서 쓰는 건데 이건 제가 사담을 붙이자면 제가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놀랐던 게 그 미국 학생들은 차가 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그리고 집을 이제 렌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 4명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에서 뭐 홈시네마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이걸 다 돈을 부모님이 준 거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라에서 빌려준다는 거예요. 아, 생활비까지? 아니면 학비를 빌려주기 학비도 때문에? 주고요. 네. 그 학비 외에 그 어느 정도의 론도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미리 갖다 쓰는 거죠. 10년 후에 자기들이 갚아나갈 거는 못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유학산업이 위축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유학산업을 어떻게 좀 다시 호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인가의 방안은 없고 그냥 이렇게 조정을 하고 계획을 좀 새로 짜가지고 뭔가 똔똔의 돈을 맞추면서 그런 느낌 이 드네요. 네. 이거 하면서 네. 그 국가 재정으로 교육에 이제 투자되는 돈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그러면 얘를 늘려서 그거를 커버할 수도 있겠네. 줄인다는 말은 저는 저는 네. 듣지 못했고 추가적인 재정을 그 재배치해가지고 정원 늘리는데 쓰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네. 저희 오늘 저녁 먹으면서 저희 아이가 12학년인데 걔가 자랑스럽게 엄마 드디어 제가 갈 거가 20%의 학비가 준다면서 6천 얼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우리 큰딸은 또 이제 1학년이잖아요. 그게 과연 자기도 해당되냐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도 그 학비 혜택을 내년부터 받는 거냐, 학비의 영향을. 네네. 그런 네. 걸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우선 이번 수정된 안은 그 학비가 그러니까 재학생일 경우에 그 내년부터 학비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다니는 과가 이제 올해 입학한 학생이죠. 그럼 내년에 되면은 자신의 입학했던 과가 예를 들어서 English Education 이라면은 이제 학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과에 대해서는 그 바로 적용을 해준다고 그래요. 아싸. 예, 그러니까 이제 재학생의 경우에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혜택을 받는다 그러고 만약에 하긴.
학비가 오르는 쪽의 재학생이라면은 자퇴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학비가 프리즈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 사실은 호주가 그 뭐죠 유학 산업에 대한 좀 전반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네. 하면 어트랙티브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학비를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 가격을 매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가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거가 어떤 과목은 뭐 6,000불이고 어떤 과목은 10,000불이 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아요.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로 그러니까 뭐 철학가는 낮고 뭐 어떤 과는 높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격 차이를 그렇게 한다라는 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너무 상업주의로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되네요. 그렇죠. 보통 이과가 높았던 이유는 실험이나 기자재, 뭐 실습비, 뭐 재료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였는데 지금 오히려 이과가 훨씬 더 싸지고 인문학이 높아진다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메디컬 스튜던트의 학비는 그 동결이 됐잖아요. 동결이 됐고요. 그리고 법학생들의 학비는 이제 늘어나고. 메디컬 스튜던트 수준의 학비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공부하는데 드는 돈은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라든가 아니면 의대생들의 그 학비가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것도 높고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그 학비 때문에 어떤 과는 나라에서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교수비 아니면 자재비 같은 것도 내지 않아도 되는 과가 있는 반면에 자신이 부담해야 될 그 액수의 학비보다 더 많이 내야 되는 학비 과도 있고 좀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부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네. 보면. 사실은 그 교육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없는 거 아니야, 호주? 나도 그런 생각이 들세. 예, 산업이니까. 그렇죠. 예. 정말 유학생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오로지 재정을 큰 덩어리로 놓고 그렇게 파악한 것 같아. 유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른 식으로 보여지게 해서 토탈을 맞추느냐 뭐 그런 문제. 예, 교육부 장관이 이야기하면서 제 기억나는 건 호주가 뭐 미국보다 그리고 영국보다 비싸지 싸다. 않은 나라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이 그걸 정도 비교할 금액,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등골 휘어집니다. 사람들. 그리고 유학생은 너무한 것 3배인가 같아. 그래요. 예. 네, 유학생들은 그렇죠. 네. 네. 여기 자국민들도 솔직히 싼 금액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 대학생들도 학비가 꾸준히 올랐거든요. 제가 공부했을 때보다 지금 학비가 훨씬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학비를 낮춰야 될 판국에 학비를 지금 올리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니 조금 이번 정부에 대해서 그런 거 비판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이번 정부는 정책의 방향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마이너스를 내지 않겠다는 그렇지. 정책을 펼치고 있기 플러스. 때문에 대학 학비도 어느 정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현재 대학교 취업률이 그 테이프나 그런 전문 그 교육하는 그런 학교에 비해서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테이프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78% 정도 되는데 그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한 72.3%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대학생들이 빨리 공부 끝냈으면은 직업선산에 뛰어들어서 세금을 내기 원하기 때문에 다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거는 테이프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사실 4,5천 불이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뭐가 프리코스에서 들어갔다가 깜놀했어요. 입력했더니 4,500불 나오던데 무슨 프리코스야. 저 때는 공짜거든요. 테이프. 그러니까 엄청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 등록금이 6,600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진짜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자,